반갑습니다. 지병근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소득과 관련해서 사업장 현황 신고라는 것을 같이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저희가 이제 부동산 세금의 정석에 대해서 이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175페이지. 근데 이렇게 제가 촬영을 해가지고 이렇게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세무사고 하기 때문에 좀 세법이라는 좀 진입장벽이 있죠.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는. 그래서 좀 최대한 쉽게 이렇게 설명드리려고 책도 내고 이렇게 뭐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항상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많이 궁금해 합니다. 좀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 사업장 현황 신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임대소득이 있으면은 이제 사업자 등록을 거의 대부분 이제 냈겠죠. 과세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사업자 등록을 내면은 그 사업자 등록증을 보면은 면세 사업자로 되어 있을 겁니다. 과세 사업자가 아니고 면세 사업자라는 거는 부가가치세가 이제 과세되지 않는 사업자예요. 그렇게 면세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는 매년 2월 10일까지 직전연도 수익금액 및 사업장 현황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면세 사업자의 사업장 현황 신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은 거의 1월 말이나 2월 초에 안내문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사업장 신고 하라는 안내문이.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고 이제 현황 신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나는 그럼 사업자 등록을 안 냈는데 주택 임대소득은 있습니까? 그럼 사업자 현황 신고 대상입니까? 사업자 등록이 없다 할지라도 실제 면세 사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 현황 신고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사업자 등록 없이 주민등록 기재분으로 해가지고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장 현황 신고는 얼핏 보면은 우리가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달에 하는데 왜 2월 달에 별도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라고 합니까? 어차피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 한 번 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업장 현황 신고는 그냥 최종 납부할 세액을 2월 10일 날 확정하자. 그리고 그때 내자. 라는 의미가 아니고 직전 연도에 우리 주택임대 사업장에 대한 전반적인 수익 금액하고 그 다음에 사업장 현황을 미리 한번 신고하라는 예비적 절차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현황 시 수익 금액과 필요 경비가 누락되었다 할지라도 종합소득세 당연히 반영할 수 있겠죠. 왜? 예비적 절차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장 현황 신고는 다음 연도 2월 10일 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주택임대 소득이 있는 과세 대상 사업자, 개인 사업자는 매년 다음 연도 2월 11일까지 직전 연도 과세 기간에 수익 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신고를 해야 된다. 사업장 소재 관할 세무서에. 이게 주택임대 사업자의 사업장 현황 신고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내문도 나오고 내가 이제 주택 임대 사업을 운영도 하고 있는데 사업장 현황 신고를 안 한다 그러면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아요. 개인 면세 사업자가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적용받는 가산세가 있거든요. 그게 크게 보면은 사업장 현황 신고 불성실 가산세 안 한 경우에 이제 뭐 부과되는 가산세. 두 번째는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보통 이제 계산서는 면세 사업자들이 많이 발행을 하거든요. 주택 임대 사업자도 면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계산서 발행했으면은 그거를 제출을 해라. 의무를 부여를 해놨는데 그때 안 했을 때 이제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먼저 사업장 현황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모든 면세 사업자들한테 적용되는 건 아니고 의류업이라든지 수의업, 약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에 한정해서 가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죠? 주택임대사업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업장 현황 신고를 안 했다 할지라도 주택임대사업자는 첫 번째 사업장 현황 신고 불성실 가산세 적용될 여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어떻게 됩니까? 이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직전 연도
주택 임대 수익 금액이 4,80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 사업자 안에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산서가 있기 때문에 그 계산서 내용을 세무서에 신고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주택 임대업의 특성상 임대인이 거의 임차인이 사업자를 갖고 있는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따라서 임대인이 대부분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도 거의 없어요. 설령 있다 할지라도 직전년도 주택 임대 수익 금액이 4,8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하나이기 때문에 소규모 주택 임대 사업자는 이 가산세조차도 적용받을 여지가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두 가지 가산세가 적용될 여지는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산세가 뭐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지라도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면 좋습니까? 굳이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하면 좋아요. 왜 그러냐면 사업장 현황 신고 의무를 과세관청에서 부여하고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면세 사업장에 대한 수익 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하는 이유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예비적 절차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5월 달에 확정전 절차거든요. 근데 그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한번 점검을 해봐 가지고 혹시 뭐 일부 수익 금액이 누락되어 있거나 아니면 신고 내용이 잘못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즉 확정적 절차 이전에 안내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신고 도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현황 신고를 하면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과세관청에서 간편 신고 서비스를 제공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라고 안내문이 나오는데 거기에다 기장 의무 및 경비율은 어떤 게 적용되고 그다음에 신고 도움 서비스에 대한 조언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가산세가 없다 할지라도 사업장 현황 신고는 이행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주택임대가 뭐 단독 명의로 해가지고 임대를 놓은 경우도 있겠지만 공동사업자로 해가지고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때는 그 공동사업자 2명이 다 신고해야 되는 겁니까? 라는 건데 그렇진 않겠죠. 그렇게 번거롭게 운영하고 있진 않겠죠. 따라서 공동으로 주택 임대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현황 신고는 대표 공동사업자가 이행하면 되는 거고, 대신에 이때 대표 공동사업자가 사업장 현황 신고를 제출할 때는 공동사업자 수익금액 부표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것만 이제 정확하게 제출하면은 다른 공동사업자는 별도로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주택 임대 사업자와 관련된 사업장 현황 신고서 양식입니다. 보시면은 업태는 부동산 임대업이고 종목은 주거용 건물 임대업입니다. 대부분 업종 코드는 701102로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수익 금액이 얼마인지를 여기다 이제 기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수익 금액이 계산서를 발행한 금액이냐 아니면 신용카드로 뭐 발행한 금액이냐, 현금 영수증을 발행한 금액이냐, 아니면 순수 현금 아니면 통장 이체를 받은 거냐, 거의 대부분 임차인 자체가 별도 사업자가 아닌 이상은 거의 다 입금을 받겠죠. 그래서 대부분은 기타 매출 금액에다 여기에다 이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혹시 내가 사업자 등록 이 주택임대 수입을 사업을 운영하면서 뭐 수리비라든지 아니면 기타 뭐 공인중개사 수수료라든지 뭐 세금 계산서나 뭐 계산서 같은 거를 받은 게 있으면 여기에는 이제 반영을 하면 됩니다. 그럼 사업장 현황 신고가 전반적으로 수익 금액과 사업장 현황에 대한 내역을 반영하는 서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부표에 보면은 좀 세부적으로 되어 있죠. 임대 수입자의 수익 금액 검토표인데 아까 월세 수익 금액이 1,08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이 금액이 어떤 물건에 대해서 임대 수입이 합산된 금액인지를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그 기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작성하기가 조금 번거로운 거죠. 왜 그러면 주택별로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한 주택에 대해서 임차인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연도 중에. 예를 들어서 6월 말까지 A라는 임차인이 있고 7월 말에 B라는 임차인이 들어왔으면은 똑같은 주택이라 할지라도 1월에서 6월까지 A 임차인에 대한 이력을 여기다 기재를 하고 7월부터 12월까지는 B 임차인에 대한 또 임대차 현황을 기재를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다가구 같은 경우에도 주택은 한 채 단독주택으로 보지만
엄밀히 보면은 임차인들한테 가구별로 해가지고 임대를 주고 있죠. 그런 경우에도 다가구 주택은 101호, 102호, 뭐 201호, 202호 해가지고 호수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임대차 내역을 반영을 해야 된다. 물론 이 다가구도 중간에 여러 사람이 바뀌었다고 하면은 바뀐 사람별로 해가지고 칸을 늘려가지고 이제 기재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현황 신고 자체가 조금 번거로운 건 뭐냐면 요 수익금액 검토표 작성하는 게 조금 번거로워요. 내가 주택이 한 채이거나 뭐 두 채인 경우에는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다. 더군다나 다가구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다고 하면은 이거를 임차인별로 그 다음에 호실별로 다 기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작성이 조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주택임대 이렇게 하시는 사업자들은 제일 중요한 게 임대차 내역에 대해서 임대 수익 금액을 정확하게 기재를 또 요약 그 내용을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본인이 직접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할 때는 홈택스라든지 아니면 세무서에 방문해서 서식에 일일이 기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잘 모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아니면 세무 대리인들한테 현황 신고를 의뢰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그 현황표를 잘 전달을 해줘야 세무 대리인들이 그 내용을 갖고 이 사업자 현황 신고에 대한 수익금액 검토표를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갖고 최종 월세 수익 금액이 산정되고 이 월세 수익 금액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안내가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장 현황 신고 어떤 의미가 있고 굳이 안 했을 때 가산세 적용될 여지는 없지만 왜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